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부를 끌어당기는 100가지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양북수에서 출판하였고요. 니케이 BP 종합연구소에서 찍고 이주희님이 옮기셨습니다. 니케이 BP 종합연구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만든 니케이 BP사의 리서치 및 컨설팅 그룹이다. 경제 경영지나 생활정보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에서 오랫동안 기자, 편집장, 편집주간 등으로 일한 인재 총 80명이 소속되어 있다. 이들의 전문 지식, 인맥, 정보력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경영 개혁, 인재 전략, 사업 창출, 소비자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 및 활동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는 일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니케이 BP에 소속된 전문 인력 80명이 앞으로 10년 후에 크게 성장할 100대 시장을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으로 아마존 재팬 경영 전략 분야 1위를 기록했다.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장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5가지 구조 변화. 2장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상품. 3장 AI가 지배하는 세상. 4장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 5장 공유 서비스. 6장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서비스. 7장 과학의 발전이 가져다줄 상품. 8장 블루오션을 발견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릿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부를 끌어당겨라. 니케이 BP 종합연구소는 2019년 1월부터 블루오션 100이라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이 책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 연구원과 컨설턴트 80명이 앞으로 10년 후 2030년에 더 크게 성장할 100대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00대 시장을 잘 살펴보면 산업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교통은 모빌리티 서비스로 의학과 간병은 둘을 융합한 초헬스케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새롭게 정의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주나 소비자가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바뀌어서 눈앞의 이익보다 사업을 통해 사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두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정된 100대 시장은 내용이 다양하지만 구조 변화의 흐름에서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0대 블루오션을 철저히 조사하고 선정한 80명은 대부분 니케이 BP의 전문지에서 기자나 주간,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가 융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해온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살려 기업과 사회의 과제 해결,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연구 또는 컨설팅 집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80명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예측을 모은 것으로 2030년에 떠오를 다양한 블루오션을 보여줄 거라고 자부합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산업의 정중앙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기존 사고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사업 창조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회사가 바라보는 푸른 바다 위에서 새로운 성장을 향해 나아갈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이 책이 기존 시장과는 다른 시장, 아직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부를 끌어당기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푸드 투어리즘, 맛있는 생선으로 관광객 모으기.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찾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음식이다. 음식이 목적인 여행을 푸드 투어라고 하는데 관광 대국을 목표로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분야의 선진국은 이탈리아로 농가가 운영하는 숙소에 머물면서 그 고장의 음식과 와인을 즐길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여행을
어그리투어리즈모라고 한다. 유형의 상품 소비에서 무형의 체험 소비로 급속히 이동하는 지금, 일본에서 투어 산업 중에서 푸드 투어를 산업으로 만들려면 생선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 지방에서만 잡히는 제철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가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주목받으면서 푸드 투어의 주역이 될 것이다. 여행자의 입맛을 잡으면 그 여행자가 단골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아름다운 경치는 금방 질리지만 맛있는 것은 쉽게 질리지 않으니까 말이다. 지방마다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다는 것이 푸드투어의 시작점이다. 외국인에게 인기를 끈 생선은 결국 내국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수롭지 않게 먹던 생선이 고급 생선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외국인에게 인기라는 입소문이 퍼지면 내국인도 움직일 테고 내국인 관광객까지 사로잡는다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다. 정해진 식재료를 대량으로 준비해야 하는 가맹점과는 선을 긋고 그 지방만의 음식점을 준비한다면 푸드투어는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이 늘어나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도 있다. 수산업 측에서도 얻는 것이 크고 식품 낭비를 줄이려는 정부 방침과도 잘 맞는다. 그동안 수협은 팔리는 생선만 취급했기 때문에 포획수가 적은 특이한 생선은 일반인에게 유통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거나 거저 주는 거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넘겼다. 갓 잡힌 생선 중 35%가 버려졌다. 참치나 고등어 같은 특정 어류에 집중되어 있으면 푸드투어의 차별성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웃나라와 분쟁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관광객에게 맛있고 특이한 생선을 제공하려면 어느 항구에서 어떤 생선이 잡혔는지를 파악하여 그 생선을 원하는 음식점이나 여행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생선 폐기율을 낮춰 모조리 팔 수 있게 해주는 앱과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당 예약이나 결제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여행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것이며 평점도 올라갈 것이다. 생선은 갓 잡힌 항구 근처에서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생선이든 조리할 수 있는 요리사와 식당이 현지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일식일 필요는 없고 이탈리아식이나 중식이어도 좋다. 위험성을 안고 지방의 가게를 열 사람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방에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시설도 있어야 한다. 관광객 한 사람의 소비를 늘리려면 숙박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숙박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찾는 횟수와 주류 소비 또한 모두 늘어날 것이다. 블록체인 유언 신탁. 인생의 총 결산을 저비용으로 확실하게. 2030년 상속 재산은 50조 엔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유언장을 블록체인으로 등록해 둔다. 본인 확인은 물론이고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블록체인이 보증해 준다. 모든 조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된다. 관공서에 사망이 통지되면 스마트 계약이 유언에 따라 유산 분할, 부동산 등의 자산 명의 변경, 상속세 납부, 관공서나 연금 관련 절차까지 모든 것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한편 상속인도 상속 승인이나 포기를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현재는 유산 분할 협의서의 직인 날인 인간과 본인 확인 서류 첨부 등 아날로그적 절차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은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처리에 따르는 수고와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탁은행의 경우 200만 엔에 가까운 유언 신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일부 부유층만 유언 신탁을 이용하고 있었다. 공증사무소에 잡힐 증서 유언은 저렴하지만 일본에는 보급되어 있지 않고 상속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인은 세무사, 법무사에게 100만 엔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 유언 신탁은 유언 작성과 수정이 간편하고 침해에 걸리기 전에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유언장을 찾지 못하여 고인의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의 생명보험회사 매트라이프는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간단히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람들의 요구가 존재하고 시장도 크지만 유언 보관법에 디지털 유언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야 한다. 법무국을 비롯한 관련 관공서, 금융기관, 의료기관이 새로운 서비스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가 정리되고 정보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보험. 자율주행 이동체의 사고를 보장한다. 2030년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서비스 보험 수리비 등은 22조 엔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자율주행배, 배달용 드론 등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까? 이 문제에 대처하려면 대인, 대물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보험이라는 새로운 보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이동체를 사용하는 사업체 측에서 이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 2025년 정도부터 등장할 레벨 4의 자율주행차를 소유하는 데에 필요한 새로운 제도가 등장할 것이다. 소유권을 얻으려는 시장과 소유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처럼 차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공유차 서비스를 하는 공유차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가 차의 소유자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회사가 미리 자율주행차의 보험을 포함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2016년 6월에 발행한 보고서 자율주행의 법적 과제에 대해서를 통해 레벨 4의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존의 자동차 관련 보험과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자율주행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움직임을 특정한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면 그 감시자에게 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자율주행차에 감시자를 두는 것은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인적 작업을 축소하려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감시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는 앞으로 남은 과제다. 누가 책임을 지든지 일단 소유자가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손해 비율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사고율은 테크놀로지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주시해야 한다. 아직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새로운 부를 끌어당기라는 멘트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코로나19라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아이템은 분명히 뜰 것이고 또 어떤 아이템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블루오션을 응용할 수 있으시다면 위기를 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집단이 뽑은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는 100가지 트렌드, 앞으로 10년 부를 끌어당기는 100가지 블루오션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